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우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가 회심의 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먼저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정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얘기도 1년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제왕적 대통령제 또 양당 중심의 어떤 선거구제 이런 거는 개선에 대한 어떤 요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선거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니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다는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이 그 힘을 결집해서 개혁을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런 시기에 가장 유효한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하나로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선상에서 이런 정치 개혁을 할 때 여러 제 정치 세력들이 합쳐지는 힘을 모으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계속해서 이 선거구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 권한의 어떤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연동 비례대표제의 확대. 그리고 뭐 위성 정당의 어떤 금지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한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한번 실행해 보자 이 안을 이제 이 시점에서 제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젠가는 했어야 하는 논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뭐 대선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구상들이 나오면서 뭐 진정성에 대한 의심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언젠가는 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와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왜 선거 2주 남에 지금이냐는 거죠. 180석까지는 거여가 뭐 그동안 패스트트랙 태워서 한 법안 처리도 많은데 왜 굳이 2주 남은 이 시점에 이걸 꺼내드렸냐는 거죠. 철저히 저는 이건 정략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표심과 그다음에 안 후보 단일화 시도를 계속 견제하려는 이중포석이 깔린 그런 이제 구상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놓고 저는 이제 윤석열을 반윤석열 구도를 몰아서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속내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소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180석 국회 소집해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여야 의견이 있는 법안은 뭐 180석 이용해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식의 취지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물론 뭐 상당히 뭐 제안은 우리가 정치개혁 해야 된다는 당위와 명분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시기가 2주 남은 상황에서 저는 이 지금의 선거 구도를 흔들고 정권 교체에 지금 높은 지수가 나오니까 이것을 정치 교체라는 것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굉장히 정략적 고도의 카드로 놓고 보는데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도 지금 시큰둥하게 뭐 그건 뭐 좋은 얘기인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소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균열을 좀 시도하는 그런 전략이지 사실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를 그래서 이게 과연 득표까지 연결될 것인가. 다만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제안이 지금 이 마지막 단일화의 어떤 균열을 정말 파고를 막 넘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진정성과 어떤 그 속내가 담긴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 180석 정도가 되잖아요. 이 정도가 없으면 사실 개헌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송영길 대표가 1년 안에 이걸 실행한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다시 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건 안 하건 뭐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선되건
누가 되건 간에 이 약속을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 해서 다음 총선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자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심상정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가 이걸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25일 날 정치 분야 이제 토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고 동의하느냐라고 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안은 누가 집권을 하건 그게 꼭 이재명 후보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이걸 실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뭐 후보 단일화하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개혁을 이 순간에 뭐 우연찮긴 하지만 약속을 해서 실행해보자. 뭐 이런 취지고 특히나 이 의석수가 이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예.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마땅한 얘기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게 21대 총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1대 총선 당시 뭐라 했으면 정의당 끌어들여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법안 통과시켜도 그 뒤에 태도를 바꾸는 게 그 정치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지금의 2주 남은 선거 구도에서 지금 던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말 민주당이 동력을 갖고 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다만 전 25일 날 이런 걸 의제로 새 후보가 토론해가지고 다음 정부의 정치개혁의 비전 그다음에 제왕자 대통령제 네. 혁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끌어가고 또 거기다 새 후보가 어떤 합의 지점 이끌어내는 건 좋으나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 2주 남긴 상황에서 단일화 구도를 흔들려는 듯한 이런 정략적 의도가 저는 과연 먹힐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근데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4년 중임제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의 어떤 선택, 그러니까 다당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이제 구체화해가지고 합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찬성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또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안은 좋습니다만 저는 진정성이 어쨌든 국민이 받아들일 여러 가지 고민된 지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좋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뭐 충분히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놨는데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을 때 또 어떤 답변을 하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민심은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리얼미터의 다자 가상 대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이 후보가 소폭 상승,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고 그 사이 이벤트라고 한다면 TV 토론이 있었죠. 역시나 이번 주에 더 박빙이 된 상황인데 일단 두 분 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TV 토론보다는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바꾼 배경은 저는 단일화 결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일 날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구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주로 가면 사실상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또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되게 박빙이었는데 갑자기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확 벌어집니다. 근데 단일화가 결렬이 되니까 다시 아주 초경합 지역으로 경합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인데 그 이후에 또 TV 토론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반영이 이제 충분히 안 된 부분들이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경이 사실 이제 통과가 됐고 실행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어떤 효과를 발현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책 단일화 즉 정치 개혁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이제 지지층에서 보일지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뭐 단일화가 가장 주요한 이슈였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TV 토론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층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지지층은 다 결합이 됐고 부동층에서 조금 이제 표심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단일화에서 지금 말하자면 야권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강력히 요구하지만 이번에 단일화가 깨지면서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자강론에 대해서 많은 그 부동층의 유권자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과연 저런 자세로 야권의 어떤 혁신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제기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런 지점들이 지금
단일화를 더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사실상 여론에 의한 단일화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팽팽한 팽팽한 접전 구도가 어느 한 지점에 이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저건 단일화일 수밖에 없고 네.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네거티브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단일화 같은 빅 이벤트가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남은 두 번의 TV 토론에서 조금 더 누가 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느냐 그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은요. 워낙 이 이슈에 대해서 견해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두 분께 한 번씩의 답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나란히 상대방을 몸통이다 그리고 게이트다라고 지목하면서 연일 공세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월요일 법정 TV 토론 이후에 이렇게 공수를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불씨를 다시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영향을 막판까지 미칠 것이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에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미 이 이슈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상으로 지목이 됐던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동 이슈가 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이라고 지칭된 것이 한 3개월 넘었어요. 그리고 700억이라는 배당의 당사자라는 것이 거의 한 3개월 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죠. 남욱 변호사가 수사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사실상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그리고 700억의 어떤 이 배당을 받는 사람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럼 왜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화가 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친수서에서는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 하나 갖고서 계속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벗어나는 그런 장면에 이재명 후보는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자꾸 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상가집에서 한번 봤다는 김만배 씨가 서로 싸우는 사이다. 윤석열 씨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자꾸 그러면 관련성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관련성이 생기네라는 어떤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녹취록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연찮게 매입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인데 사실은 이 녹취록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대장동 관련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와 정영학 씨가 누나로 하여금 이 주택을 사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현금을 차해서 누나한테 줘가지고 누나가 사게 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기획된 의도적인 어떤 구매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어떤 관계를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이슈가 오히려 그 이전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에게 나를 세우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뭐 대장동 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왜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답보를 했습니까? 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진 거죠. 어차피 뭐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다음에 특검도 지지부진한 이상 결국 국민이 이제 합리화 상식의 잣대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민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이렇게 이 환수를 하지 않고 그 캡을 씌우지 않아서 일조에 가까운 걸 누가 이게 갖고 왔냐. 그 결재권자, 승인권자가 누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핵심 그 결재권자의 라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 편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워낙 간단한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을 민주당 쪽에서 꺼낸 게 저는 전략적으로 올바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왜냐하면 대장동을 소환했을 때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려 그러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는데 대장동이 내가 그분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과연 중도가 거기 얼마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거 전략 측면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꺼내 들어서 대법관까지 정말 실명을 소환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일로 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그 득점에 저는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민주당의 전략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충수로 끌고 들어가는 저 패착의 전략인지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국민이 현명하시게 판단할 거라 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연일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의 해명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서 지금 검찰이 봐주고 있다라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지적은 뭐 온당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바뀐 점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하고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시기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뭐 9년간 장기 분산 매매에서 시세 차익이 총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뭐 특정 시기만 잘라서 보면은 좀 그건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기에 다른 또 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말을 바꾼 거는 저 분명해 보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책임 있는 해명과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검찰 측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그 어떤 그 영부인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좀 더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정치를 하게 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말이 자꾸 바뀌어요. 2010년 5월 전 이후는 거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거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근에 보도로 따지고 이제 나타난 걸로 보면 9억 4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4천만 원인가요? 아무튼 손해를 보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후보의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흠결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래에도 이렇게 좀 본인과 가까운 친인척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할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윤 후보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야권 단일화 결렬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결렬 책임을 두고 서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 경고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단일화는요,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현재 그런 상황에서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서로 뭐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더더욱 단일화의 끝맺음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에 대한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뭐 단일화가 결렬되고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에서부터 철회까지 일주일 걸렸지 않습니까? 극과 극을 오고 갔는데 남은 기간 또 그런 극과 극을 오고 가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란 건 상상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데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상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수록 저는 여론에 의한 단일화 과정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다음에 저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또 이태규 본부장이 반박한 이유가 저는 어쩌면은 어떤 이번 주말에 극적인 회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이 네. 이준석 대표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공개하면서 저는 오히려 단일화 열기를 좀 쉽게 하려는 그런 이제 좀 그런 어떤 자신만 한 수로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라인들을 신뢰하지 못할 라인들은 빼고 후보 간 만나서 통 크게 결단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의와 명분에 대해서 후보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앞날을 제시함으로써 극적인 타결하자. 우리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모아가는 전개가 되었다. 저는 이태규 본부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도대체 이중 플레이냐 아니면은 정말 본인의 이게 생각이냐 아니면 역할 나누기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윤석열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것처럼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돌아왔고 그것이 저는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부터 이 압박이 단일화에 대한 여론 압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지지율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동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주말에 어떤 빅 이벤트가 TV 토론 이후에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말 단판의 가능성을 처음 얘기한 것이 국민의힘의 중진 서병수 의원인데 이 서병수 의원발 이 단판 가능성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이 사실 오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예기치 않은 통화를 하면서 별 의미 없이 했던 얘기다라고 이제 평가절하했는데 여전히 주말 단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단일화를 계속 야권 단일화죠. 야권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2주 전에 사실상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다시 일주일 전에 그거를 결렬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다시 단일화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뭐가 되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예. 무엇을 위해서 단일화를 오락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너무 이제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 프레임에 계속 안철수 후보를 가두고서 확장력을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자유롭게 서로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벌려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계속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단일화 얘기를 계속 끌어가가지고 옥죄어는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분노를 만드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윤 후보 측에서. 이거는 지금은 이미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태규 의원과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 서로 폭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다 내용 자체가 자리 나누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주고받는 거. 그런데 이 내용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정치 개혁이라든가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뭐 때문에 단일화 해야 된다거나 그런 당위적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럼 안 후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종로 그리고 부산 재보궐까지 나와요. 그러면 예컨대 안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못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정략적인 것이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영남 지역 집중적으로 찾아서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앞서 주말 새 빅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그 전망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럼 강수를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 완주를 선언하고 그러면 자꾸 본인이 선거 전략을 자꾸 이렇게 좀 뒤로 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보수의 본고지인 부울경과 대구 경북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국 자강론이라면 사자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까지 좀 미적거렸다면 지금의 보여주는 지지율이 가르치는 방향은 정확하거든요. 완전한 완전한 단일화 없이는 압도적 승리가 어렵고 사자
사자 대결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분명히 주는 그 메시지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얘기하지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후보가 얘기했으니 후보가 답하라 했는데 후보가 네. 답하지 않았어요. 후보가 답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씨는 살아있고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고 예, 분석하는 겁니다. 어느 분 말씀이 맞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알게 되겠죠. 예, 그때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